정전기장 네 번째 시간 가우스 법칙과 그 응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가 만든 법칙이고요. 가우스는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나중에 전자계학을 다 배우고 나면 맥스웰의 네 가지 방정식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자, 가우스의 법칙은 total electric flux through any closed surface is equal to the total charge enclosed by that surface. 자, 핵심은 폐곡면을 through 통과해 나가는 total electric flux 총 전속 혹은 총 전속 밀도는 같다. 그 표면에 enclosed 둘러싸인 총 전하랑 같다. 자, Q enclosed. 자, enclosed를 넣어서 QENC라고 씁니다. 자, total electric flux는 뭐죠? 푸사이죠, 푸사이. 자, 푸사이는 폐곡면에 대해서 전속 밀도 벡터를 폐면적분한 것입니다. 폐면적분한 것이 그 안에 쌓인 전하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한글로 써볼게요. 임의의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전속 푸사이라고 읽어요. 푸사이는 그 면에 둘러싸인 총전하와 같다. 자, 이번엔 식으로 써볼게요. 푸사이는 Q enclosed. 자, 그리고 전속 밀도 벡터를 면적분한 값은 그 안에 있는 로우 V 뭐죠? 최적 전하 밀도를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Q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 자, 핵심은 여기 Q enclosed는 D 벡터를 폐면적분한 것과 같다 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발산의 정리를 배웠죠. 발산의 정리는 폐면적분과 최적적분과의 관계죠. 폐면적분과 최적적분은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이게 발산의 정리입니다. 식으로 쓰면 폐면적분을 그거를 델닷 A를 한 다음에 그거를 dV에 대해서 최적적분한 것과 같다. 폐면적분을 최적적분으로 변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A 대신에 D 벡터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D 벡터의 폐면적분은 D 벡터를 발산을 미분 연산자 델을 이용해서 발산을 취한 다음에 최적 적분한 거랑 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요거는 요 앞에서 로우 V에 dV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또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만 끄집어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입니다. 미분형. 자, 미분형. 자, 그럼 요게 가우스 법칙의 적분형이 되겠죠. 적분 형태. 자, 이 두 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폐곡면 한번 잡아볼게요. 폐곡면 V1이 있고 V2가 있어요. 이때 총 전속을 봅시다. 자, V1이 있는데 요 안에 10 나노쿨룸이 있고 마이너스 5 나노쿨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속을 그릴 때 필드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5니까 뭔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얘는 나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근데 마이너스 5보다 10이 크기가 2배니까 2배 더 나가겠죠.
2배 더 나가겠죠. 그러면 4개가 나가고 2개가 들어오니까 합이 총 전속은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나가는 하살표의 개수가 2개가 된다. 자, V2를 볼게요. 요 안에는 전하가 없어요. 그럼 내부에서 나가는 건 없고 외부에 2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도 이렇게 지나갈 거다. 그러면 얘로 들어가는 하살표의 개수는 2개가 들어와서 2개가 나가니까 합은 0이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가우스의 법칙은 전기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물리적 법칙에 적용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 입구에 1리터의 물이 들어갔는데 파이프가 완전히 밀봉되어 있다면 1리터가 나가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가겠죠.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파이프가 있는데 1리터가 들어왔는데 나가기는 2리터가 나간다. 그럼 뭐죠? 요 안에 1리터가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폐곡면에 이 물의 양은 요 안에 있는 물의 추가적인 양만큼 더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은 아주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논리적인 결론. 벡터라는 거, 어떤 선속, 뭐 흐름이 있으면 그것들이 들어간 만큼 나올 텐데 뭐 더 나온다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거고 덜 나온다면 거기에 뭐 그 저장되는 뭐가 있을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구해 가지고 요 값이 0이 나오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뭔가 전하가 있구나, 소스가 있구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뭔가 마이너스 뭐가 있다. 그런 걸 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싱크 이런 걸 구별하는 법칙이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점전화. 포인트니까 점이죠. 점전화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온점에 Q라는 전화가 있다. 그리고 R만큼 떨어진 요 P점에서의 D벡터를 총 전속 D벡터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구해보자. 자, 우리가 알죠? 기본적으로 전화 Q가 있으면 구좌표계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의 제곱분의 Q 그리고 AR 방향에 전기장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D벡터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Q AR이 되겠죠. 입실론 제도를 곱해주면 이 필드에서 D 필드가 되니까 이렇게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는데 한번 실제 적용을 해봅시다. 자, 9의 표면을 폐곡면으로 잡아보자. 자, 어떤 폐곡면을 잡을 때는 대칭성을 꼭 고려해야 됩니다. 대칭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잡은 폐곡면을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가우시안 서피스. 자, 이걸 구로 잡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우스 법칙을 쓰는 겁니다. 구의 표면을 폐곡면으로 잡아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한다. 그러면 세타와 파이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고 D벡터는 AR 방향만 갖는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가우스 법칙을 일단 쓰는 거죠. 씁니다. 자, 그리고 D벡터는 AR 방향만 가지니까 이미 알고 있죠. 그럼 D벡터는 DRA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플러스 D 세타 A 세타 플러스 D 파이
a 파이 여기 일반식인데 요건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방사 방향으로만 나간다 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9니까 9에 ds를 구해보자. 그러면 9 표면에 수직으로 나가는 거니까 ds 벡터는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의 방향은 ar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트릭 코에피션트 꼭 적어줘야 되겠죠. 세타에 대해서는 r, 파이에 대해서는 r 사인 세타니까 합쳐서 r제곱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D에다 집어넣고 ds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요건 잘못 썼네요. 자, drar 그리고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ar. 자, ar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자, 그러면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dr r제곱 빼고 0에서 파이까지 d 파이 0에서 2파이까지 d 파이 0에서 파이까지 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d 파이는 2파이가 될 거고 사인 세타는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집어넣으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쓰면 4파이 아래 제곱. 자, dr은 4파이 아래 제곱분의 q가 나온다. 자, 4파이 아래 제곱은 9의 표면적이죠. 표면적. 당연하겠죠. 미분소가 그렇게 되고 그 9의 표면으로 폐곡면을 잡았기 때문에 9의 표면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dr이니까 d를 벡터로 표현하면 되겠죠. d 벡터는 4파이 아래 제곱 q의 ar.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 벡터는 입시론지도만 밑에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된다. 자, 점전화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구 모양으로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이건 이미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이제 좀 더 복잡한 문제로 가면 가우스 법칙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무한선전화. 자, 무한선전화. 자, 이전 시간에 이거를 복잡한 적분식을 써서 이거를 매개 변수로 치환해서 복잡한 적분을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안 하고 가우스 법칙으로 간단히 써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선전화 라인 차지 로우엘이 있습니다. 자, 가우시안 서피스는 온통 모양으로 잡아야 되겠죠. 온통 좌표계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온통은 반경은 로우 그리고 길이는 L로 잡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전화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전화가 여기 이렇게 있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미분소를 잡아야 되겠죠. 하나 이쪽 표면에 잡고 여기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온통의 표면을 폐곡면으로 잡는다 라는 얘기는 로우 파이 지중에 파이의 대칭성을 이용한다 라는 거고요. D 벡터는 로우 방향만 가짐을 알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고 일단 폐곡면을 잡았어요. 가우시안 서피스 온통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ds 벡터는 어떻게 할까요? 로우 d 파이 dz a로겠죠. 방향이 a로니까 나머지 두 개의 미분소를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ds는 no d로 d파이 az가 되겠죠. az 방향이고 d로 d파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는 메트릭 코에피션트 로우를 붙여주면 되고, 자 밑면도 있겠죠. 밑면은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은데 부호만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식을 쓰는 거죠. 자 파이는 QENC enclosed는 d 벡터를 폐 면적분한 것과 같다. 자 그럼 QENC는 어떻게 될까요? 로우 L의 길이가 L이니까 길이 L을 곱해주면 되겠죠. 로우 L의 L이다. 자 d 벡터는 우리가 d 로만 갖고 있다. 그래서 d로 A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자 d 벡터가 A로만 갖고 있으니까 요 ds와 d 벡터를 내적을 취하면 얘는 d로우 A로우니까 로우와 az를 내적하면 무조건 0이죠. 그러면 여기가 요 ds 벡터와 d 벡터가 수직이기 때문에 계산 하나 안 하나 할 필요 없다. 자, 요 바텀은 할 필요 없다. 바텀면은 0이다. 마찬가지로 탑면도 0입니다. 그럼 뭐만 남죠? 요 사이드만 남겠죠. 사이드면만 하면 된다. 사이드면에 대한 ds만 넣어주자. 로우 d파이 dz a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QENC는 노엘 L이니까 d로우의 적분은 0에서 1까지 0에서 2파이까지 요 온통의 사이드면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다. d로 a로 로우 d파이 dz a로 된다 이거죠. 요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단위 벡터니까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d파이에 대해 적분하면 2파이가 될 거고, dz에 적분하면 l이 되니까 2파이 l 로우 d 로우가 오른쪽에 남고 왼쪽은 로우 l l만 남겠죠. 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d 로우는 2파이 로우 l 분의 로우 l l입니다. l은 서로 지워지겠죠. 그럼 이제 d 벡터를 쓰면 2파이 로우의 로우 l a로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벡터를 써볼게요. 2파 입시던 제로 로우분의 로우 l a로 이렇게 나온다. 자 우리가 적분식으로 푼 거랑 적분식과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푼 거랑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하지만 적분식은 밑에 r 벡터에 2분의 3승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했는데 가우스 법칙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선전화 같은 대칭성이 있는 그런 필드 계산 문제는 가우스 법칙이 아주 편리하다. 가우스 법칙이 편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칙이 편리하다. 자, 언제나 대칭성이 있어야 돼요. 대칭성이 없으면 전에 했던 적분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무한 면전화, 시트 오브 차지, 무한 면전화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보면 여기가 탑면, 자, 여기가 바텀면이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는 네 가지가 있겠죠. 1, 2, 3, 4. 네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 요런 정육면체를 잡아보자. 근데 가운데 면적을 A라고 하자. 자, 사실은 원통을 잡아도 돼요. 자, 이때 탑에 대해서 dx 벡터를 구해보자. 어떻게 되죠? ds는 dx dy az가 되겠죠. 바텀면 마이너스 dx dy az가 되겠죠. 그렇죠. 방향이 마이너스 이제 바탕이니까. 자, 1번 어떻게 될까요? 1번은 ds는 자, dy dz ax가 되겠죠. 자, 2번은 ds는 dx dz
A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3번, 4번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총 6개를 잡을 수 있겠네요. 6개의 DS 벡터를 잡을 수 있다. 미소, 면 벡터를 잡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꼭 이렇게 정육 매치가 아니라 원통을 해도 돼요. 원통을 해도 돼요. 어쨌든 폐구문을 잡았습니다. 자, 근데 무한 전하가 주로 여기에 이제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적분식에서도 구했지만 이런 방향 아니면 이런 방향을 가질 것이다. 옆으로 가는 거는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 벡터는 Z와 마이너스 Z 방향만 가지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자, 파이는 QENC는 D의 DS 폐 면적분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럼 이제 QENC는 로우 S죠. 면적가 로우 S니까 A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6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D 벡터의 크기를 D 벡터의 방향을 AZ나 자 여기 윗면 Z가 0보다 클 때는 Z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Z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6개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탄면만 먼저 해볼게요. 그럼 DS는 DXT와 AZ. 자, 그리고 Z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D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DS 역시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개면은 D 벡터와 그리고 DS가 수직 관계이므로 계산 하나마나 0이 나온다. 0이 나온다. 자, 그러면 자, QNC 로우 SA는 자, 요거를 적분하면 면이 A니까 DZ A가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 근데 위아래니까 2개가 나올 것이다. 2개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DZ은 2분의 로우 S가 나온다. 자,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로우 S AZ가 나온다 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Z가 0보다 크면 D 벡터는 2분의 로우 S AZ가 된다. 자, 그리고 Z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D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로우 S AZ가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벡터를 구해보면 입시론 제도만 곱해주면 되죠. 이 표현을 봤더니 이미 우리가 무한 면전화대에서 구한 것과 같습니다. 자, 적분식을 구한 것과 같다. 자, 과 동일. 자, 그래서 가우시안 서피스를 거기에 맞게 만들면 이런 문제도 쉽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니폼리 차지드 스피어. 자, 9인데 9예요. 9에 균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9가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실제 그럴 리는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데 여기에 정확히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가우션 서피스를 잡아야 되는데 요 9의 안쪽을 잡을 수도 있고 바깥쪽을 잡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안쪽을 잡는 경우를 잡아봅시다. 자, 반경이 9인데 반경이 A예요. 그러면 가우션 서피스를 A보다 작게 잡은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식을 써야 되겠죠. QENC는 D 벡터를 폐 면적분한 것과 같다. 자, 가우스 법칙을 쓴다. 자, 그 다음에 QENC부터 구한다. 자, QENC. 자, QENC는 최적 적분하는 거죠. 로우 V를 최적 적분하는데 구 형태로 구좌표기를 했기 때문에
r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를 한다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r에 대해서 적분하면 3분의 1 r의 3승이 나올 거고, d파에 대해 적분하면 2파이가 나올 거고, 사인 세타 적분하면 2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3분의 4 파이 r의 3승에 로우 v가 곱한 꼴이 나온다. 자, 우리 요거는 이미 알고 있죠. 3분의 4 파이 r의 3승은 9의 최적이죠. 9의 최적. 자, 반경 r인 9의 최적. 자, 가우션 서피스를 반경 r인 9로 잡으면 거기에 최적이 요만큼이 나온다. 근데 로우 v를 곱해주면 그게 QENC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왼쪽 꼴 했어요. 자, 왼쪽 꼴 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꼴 해야 되겠죠. 오른쪽 꼴. 폐 면적분을 해야 되겠죠. 폐 면적분. 자, 우리 이미 했습니다. 앞에 폐 면적분 점전화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를 해주면 되고, dr은 9방향으로 나온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r은 내적하면 1이 나올 거니까 쉽게 값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는 dr ar, ds는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자, 그래서 적분하면 4파이 r의 제곱. 자, 9의 표면적이 되겠죠. 자, 당연하겠죠. 9의 표면적, 9의 최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요 오른쪽 식과 왼쪽 식을 이퀄로 놓으면 되겠죠. 자, 폐면적분, 최적적분 이퀄 놓게 되면 결론은 dr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벡터로 표현하면 d 벡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어떤 경우? r이 a인 경우, a보다 작은 경우. 자, 두 번째, 이번엔 가우시안 서피스, 가우시안 표면을 이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구보다 크게 잡는 경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겠죠. 아까랑 똑같이 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왼쪽 QENC를 구하면 되는데, 요때 차이가 A까지만 해야 되겠죠. 왜? 전하는 여기에는 전하가 없으니까. 없죠. 오로지 요 안에만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균일하게. 자, 반경 A까지만 분포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A까지만 적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R의 3승이 아니라 A의 3승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 요거 오른쪽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미분소 잡아서 적분하고 단위 벡터들은 같은 거니까 내적하면 1이 된다 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문제 풉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랑 달라진 게 여기가 A 3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좀 다르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 자, R의 제곱분에 대해 반비례하는 꼴이 나온다. 반비례하는 꼴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두 개 합쳐보겠죠. 합쳐봐야 되겠죠. 자, 합쳐보자. 자, 여기 R이 A보다 작은 경우, R이 A보다 큰 경우를 해보면, 자, 아까는 R에 비례해서 커지니까, R의 함수니까 직선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A보다 클 때는 R의 제곱분의 1로 작아지는 꼴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A인 점에서 그러면 R이 A일 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이 A니까 3분의 A 로우 V가 되겠죠. 요 값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처음에 가우시안 표면을 온점에다 잡으면
그 안에 아무 전화도 없으니까 0이었다가 점점 이게 커지는 거죠. 전화가 커지니까 점점 D필드가 커져요. 그러다가 요 점에서 제일 커지죠. 자, 더 커지게 되면 전환 정해져 있는데 표면적이 점점 커지니까 그 비례해서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자,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한 4가지의 정도의 예를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대칭적인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제 4.8번 한번 가볼게요. 자, D벡터가 주어졌는데 전해졌는데 그 부피 전화 밀도라고 그랬는데 최적 전화 밀도겠죠. 최적 전화 밀도. 로우 V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로우 V. 자, D벡터가 주어졌는데 이거로부터 로우 V를 구하는 식 뭐가 있었죠? 다이버전스 D는 로우 V.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 있겠죠.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AZ만 있으니까 AZ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되겠죠. 원래는 라운드 로분의 라운드 D 그리고 라운드 파이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라운드 G에 라운드 D 이렇게 나올 텐데 D 파이 D로 요 앞에 뭐가 또 붙겠죠. 뭐가 붙을 겁니다. 붙을 텐데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고민할 필요 없다. 자, Z에 대해서 미분하면 Z가 없어지니까 로우 코사인 제곱 파이만 남는다. 로우 코사인 제곱 파이만 남는다. 자, 이제 로우가 1일 때고 파이가 4분의 파일 때죠. 그러면 로우 V는 로우가 1일 때 코사인이 파이가 4분의 파일 때에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인데 거기 제곱이니까 0.5가 나옵니다. 근데 최적 전화 밀도니까 쿨롱 퍼 미터의 3승이라는 단위를 갖는다. 자, D벡터는 쿨롱 퍼 미터의 제곱인데 단위가, 자, D벡터는 쿨롱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전하를 표면적으로 나눈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근데 로우 V는 쿨롱 퍼 미터의 3승이겠죠. 왜? 한번 미분을 했으니까. 미터의 제곱을 미분하면 미터의 3승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 전화 밀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지름이 1m고 마이너스 2 Z 2인 온통이 있어요. 온통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온통을 그려봐야 되겠죠. 자, 높이가 4. 그리고 반경이 1인 온통이 있어요. 여기에 총 전하량을 구하시오. 자, 이미 가우스 법칙을 알죠. 자, 아는데 총 전하량을 구하는 방법이, 자, 요걸로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로우 V를 구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로우 V는 적분식으로 쓰면, 자, Z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고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리고 반경은 0에서 1까지. 그래서 3중 적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로우 D파이 DZ, D로가 빠졌네요. D로. 자, 그리고 로우 V를 넣어주면 되니까 로우 코사인 제곱 파이를 넣어줘가지고, 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우에 대해서 적분하면 2분의 1 로우 제곱에 0에서 1까지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타는 파이는 코사인 제곱 파이를 해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 파이를 적분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 이렇게 바꿔서 적분하면 요기에 대해서는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요거는 Z니까 그냥 4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4 파이 쿨룸이 나올 겁니다. 자, 노 V는 단위가 쿨룸 퍼 미터에 3승인데 3번 적분했으니까 미터에 3승이 없어져서 쿨룸이 나온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예제 4.8번 문제는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을 아느냐. 자, 노 V를 구하면 그거를 최적전화해서 또 QENC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죠. 자, 폐 면적분해도 되죠. 자, 최적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데 폐 면적분만 해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잡아야 돼요? 탄면에 대해서 dx 벡터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바텀에 대해서도 잡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이드에 대해서도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사이드를 잡아보면 어떻게 되죠? 사이드는 로우 d파이 dz a도가 되겠죠. 방향은 a도 방향이니까 파이랑 z, 그래서 로우 d파이 dz. 자, 탑은 로우 d로 d파이 az. 자, 바텀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az 방향이니까 나머지는 탑하고 같고. 자, 근데 보니까 d 벡터가 az만 가져요. 그러면 사이드는 적분해봤자 0이 됩니다. 그래서 탑하고 바텀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겠다. 자, 먼저 탄면을 한번 해볼게요. 탄면에 일단 d 벡터 써야겠죠. 근데 탄면이 z는 2니까 여기 탄면이 z는 2니까 자, z를 2 넣고, 자, 그 다음에 로우 코사인 제곱 파이 az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탄면은. 자, 그리고 ds 벡터는 로우 d로 d파이 az.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려면 로우는 0에서 1까지, 그리고 파이는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0에서 2파이까지 해서 요거를 곱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 벡터는 1이 되니까 없애고, 자, 로우 제곱, 자, 2 로우 제곱 코사인 제곱 파이 d로 d파이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3분의 2 로우 3승인데 3분의 2가 나올 거고, 요거를 적분하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파이를 적분해서 하면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나온다. 자, 마찬가지로 바텀면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d 벡터가 마이너스 2 로우 코사인 제곱 파이죠. 자, ds 벡터는 마이너스 로우 d 로우 d 파이 az니까 az가 빠졌네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탑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은 거죠. 탑도 바텀도 폐 면적분한 결과 같으니까 3분의 2파이를 두 번 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죠? 3분의 4파이. 그래서 앞에 최적 전화 밀도를 최적 적분한 거랑 그 다음에 d 벡터를 면적분한 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제 4.9. 자, 이번에는 9예요. 자, 균일한 9인데 9의 반경이 r이에요. r. 반경이 r. 자, 반경이 r. 자, 그럼 가우시안 서피스를 r보다 작게 잡거나 r보다 크게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보니까 로우 제로 r분의 r 이런 식의 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로우 v 그냥 로우 v도 주어질 때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것만 주의 깊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r이 r보다 작은 경우. 자, 그럼 똑같이 가우스 법칙을 씁니다.
가우스 법칙은 무조건 이걸 쓰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QENC부터 구하자. 자, 구하자. QENC는 최적 적분하면 되는데 요 가우션 서피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R까지 한다. R까지 한다. 그리고 9니까 0에서 파이는 2파이까지. 파이는 2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하면 된다.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앞에 했던 문제랑 결과만 좀 다르겠죠. 요게 이제 로우비가 달라졌으니까 요 결과만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다. 자, 그 다음에 요 폐면적분을 해야 되겠죠. 폐면적분. 자, 폐면적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우션 서피스는 이미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ds는 r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ar. 그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dr이 이렇게 퍼질 거다 라고 해서 ar만 잡아서 가정에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 구해주고 ds를 분명히 안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적분하면 이렇게 주어진다. 자, 요거만 다른 거죠. 나머지는 똑같고. 자, 그래서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봤더니 r의 제곱으로 커지네요. 요게 r이 없을 때는 직선이었는데 요게 r의 제곱으로 커진다. 커진다. 이 필드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가우션 서피스를 r보다 크게 잡는 경우, r보다 크게 잡는 경우에 이걸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요건 제가 숙제로 놓을게요. 홈워크. 여러분 요거 그냥 자꾸 이렇게 저를 그냥 이거 강의자료만 보고 쓰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푸셔가지고 r보다 큰 경우까지 정리해서 노트에 완성하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 실주자 두 번째 숙제는 이게 포함됩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